네,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세계 경제도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각국이 금리 인하 등 통화 완화 정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글로벌 증시가 급락을 오가면서 요동치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국내 주식시장도 급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곽수종 경제학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코스피 5.8% 넘게 급락 출발을 하면서 매도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이게 네 번째로 발동이 된 거고 네. 매수 사이드까지 포함을 한다면 총 5번째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증시 상황이 얼마나 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증시 상황을 보려면 이제 미국 증시를 한번 또 들여다봐야 되겠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1931년 대공황 당시에 낙폭이 30.7%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증시가 네 번째, 다섯 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는 경우에 미국은 그러면 그동안에 지난 어느 정도 낙폭이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다우 지수가 약 한 30%는 안 되지만 20% 중반대는 떨어졌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두 번째로 한 25% 정도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3월 20일 예. 현재.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우 지수가 대공황 당시에 30.7% 떨어진 것 두 번째의 크기로 24.54%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마 미국 쪽 다우 지수가 계속 하락세를 대공황 수준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당분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반가운 소식은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뉴욕 증시나 국제 유가나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국제 증시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유가가 폭락을 한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만 아마 부실 채권 관련된 내용들이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셰일가스를 비롯한 많은 에너지 관련 부분에 투자를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유가가 적어도 배럴당 한 50에서 60달러는 가야지만 이러한 셰일가스나 다른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데 그 비용보다 떨어지게 되면은 모든 작업이 중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실 부분이 하나가 숨어 있고 네. 두 번째는 1987년 블랙 먼데이가 나타났을 때 개발된 상품이 93년부터 ETF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다우 지수가 이렇게 24% 넘게 떨어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MMF에 있던 자본들이 지금 빠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뱅크런 그러는데 펀드런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미국에 이런 펀드런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큰 손들이 지금 증시가 상당 기간 적어도 50일 이상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면 캐시, 현금을 지려고 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이런 진정세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은 결국 유럽 같은 경우에 돌아봤을 때 이제 유럽은 이제 거의 피크 지점에 가고 있으니까 갸크라든지 독일의 지수 같은 것들도 전부 하향세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세계 각국 금리도 인하하고 국채와 채권도 매입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했지만 사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이런 대책들이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번에도 한번 그 통화 수합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를 두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네네네. 있습니다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경제적인 요인 같으면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G20 정상들이 모여서 보호무역주의를 철폐하고 뭐 금리를 떨어뜨리고 재정을 팽창하고 하는 경제적 치료 방법이 나오겠지만 네. 지금 상황은 비경제적 요인, 즉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팬데믹 현상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현상까지도 다 같이 담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차피 지금 문제는 이거를 종식시킨다는 문제가 아니라 즉 경기의 공황 가는 모습을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가는 속도를 점점점 줄이게 천천히 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거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면 슬로우 다운 하겠다는 거니까 예. 아마 미국이나 유럽이나 또 일본, 한국, 중국 모두가 내놓는 이런 정책들은 뭐 경기를 부양하겠다, 다시 경기를 뭐 3%대로 성장을 돋우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능하면 떨어지는 속도를 좀 더 천천히 가게 만들겠다는데 목표가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었어서요. 통화 스와프 체결된 이후에 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좀 오늘 또 깨졌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통화 수합은 뭐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는 게 증명이 되었죠. 네.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것이 일시에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우리의 어떤 이해관계만 맺어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통화 수합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호주를 비롯한 9개 국가들과 긴급하게 통화 수합을 했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MMF 펀드런이 발생하고 있고 여러 가지 금융시장의 모습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니 미국이 결국은 해외에 뿌려놨던 돈을 거둬들여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반복될 수가 있죠. 신흥 국가의 경제 위기가 몰아닥치면서 다시 이게 미국을 치게 되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긴급하게 통화 수합을 체결하는 것이 속내였다. 그럼 그 속내를 제대로 읽어낸다면 결국 한국이 통화 수합을 600억 달러라고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본질적으로 반가워해야 될 거는 맞지만 네.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즉 외환 준비금이 충분해서 한 8천억 달러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단기 경상 수지 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단기 외채를 커버하고 남을 정도의 외채가 있냐, 준비금이 있냐, 이 문제는 해법이 아니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네, 아직까지 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서 저희가 단신으로도 전해드렸는데 약 2달 정도 사이에 우리 주요 100개 상장사 시가총액의 3분의 1이 증발했다라고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 정부에서도 그게 슬로우 다운이든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더 강력한 대책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 뭐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이런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재난 구호가 되다 보니까 재난 구호 관점에서 기본 소득 이야기도 나오고 재난 지원이 나오는데 정시에 어떤 부양책을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재난의 구호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은 망치로 두들겨 패고 네. 증권 시장은 지금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기다가는 수혈을 해야 된다. 이 논리가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맞지가 않은 거죠. 그러면 시장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되느냐. 안타깝게도 내버려 두는 게 맞는데 그러면 이것이 놔두면 하염없이 떨어져 가지고 또 다른 금융위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니 네. 이걸 어떻게 막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냐. 이거는 정부가 돈을 집어넣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해결해 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말씀이지만 미국의 골드만삭스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50일 정도가 지나야지만 미국의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서 결국은 또 다른 하나의 변화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단계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서 이번 주에 27조 원 안팎 규모의 네.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할 예정이고 여기에는 증권시장 안정펀드가 10조 원 정도가 포함이 될 겁니다. 네. 뭐 말씀하셨던 부분이랑 좀 배치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잘 써야 효과가 좀 최대로 동문서답 같습니다만 네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요? 미국은 지금 2조 달러에 달하는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죠. 네. 당초에 8천억 뭐 1조 이러다가 이제 2조까지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이런 위기를 닥쳤을 때 대한민국이 왜 미국과 이탈리아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그래도 참 선방을 하고 있느냐. 1997년도 국민의료보험이 시작이 되었고요. 네. 1989년도에 전 국민 의료보험이 확산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코로나 테스트를 받으려 그러면 3,500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우리는 16만 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 충분히 커버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위기에 단기적인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돈을 놓고 은행이 금리를 낮추고 하는 게 다 필요한 거는 맞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백신이 아니고 일시의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열제나 진통제 수준의 정도고 본질적인 문제는 국가의 정책과 이런 시스템이 앞을 내다보는 형태로 가야지만 맞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과연 1997년도에 어떤 사람이 국민의료보험을 준비를 했고 1989년도에 이런 국민의료보험을 전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책도 같이 중장기적인 대응책으로 살펴봐야 되는 시점이다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소 뭐 50일 이렇게도 언급해 주셨는데 네. 저희가 좀 인내를 갖고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간 곽수종 경제학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